해외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조치가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가격리 중에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가족 간의 접촉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면서 가족 간의 전파 사례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수치로 나온 분석 결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외 유입으로 감염이 확인된 사례 560명입니다. 특히 가족 등 이들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는 72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가족 간 전파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초기 환자 30명의 접촉자 2,300여 명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2차 감염 위험은 가족 간 접촉이 일반 접촉보다 4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감염 초기에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상 자가격리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격리자의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거주지가 있더라도 자발적인 시설 격리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확산세가 지금 또 심상치가 않은 일본 쪽 소식도 보면 하루 늘어난 확진자 수가 어제는 266명이었어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6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환자 수입니다. 일본의 신규 환자 수입니다. 네, 하루 확진자로는 일본 내 최다 기록입니다. 이로써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를 포함해서 누적 확진자는 3,207명으로 늘었다라고 일본의 NHK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자체 발표, 또 보건당국의 발표를 집계한 것입니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어제 3명이 늘어서 모두 80명입니다. 네, 끝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IMF는 80여 개 나라로부터 긴급 구호 자금을 요청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저소득 국가들과 일부 신흥 시장 국가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대출뿐 아니라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별 조치로 저소득 국가의 채무 상환을 유예한다고 해서 부채 탕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